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계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멋집니다. 역시 명불허전 추다르크답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향해 까불지 말고 똑바로 해 라는 경고를 날린 건데요.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란듯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해야죠. 네. 근데 시기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장이 인사로 좀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총장이 불편한 심기 이런 걸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충분히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래 끌었거든 이 사안 자체를. 근데 갑자기 왜 지금이냐? 윤석열 검찰은 오늘도 보란듯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계속 강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된 압수수색은 검찰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실시됐는데요.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열정과 투지에 놀랍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돌대가리의 똥꼬집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사의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의 기준과 원칙, 범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내라는 거죠. 법무부는 그걸 받아서 인사를 하는 거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통화했다. 6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지 않더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항명이 아니면 어떤 게 항명입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오만불손한 행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 학살이 아닙니다. 검찰 항명입니다. 이것은 감찰권을 통해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평소에 화를 내지 않았던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자세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항명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거든요.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이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특별 지시는 그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오던 윤석열 검찰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고유 권한이며 합법적인 수사 지휘인 겁니다. 사실 검찰총장 지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예견돼 왔던 일인데요. 윤석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임을 자임하며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표적 수사만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의도를 가진 검찰의 수사인 거죠. 지금 그들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또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 되어버렸는데요. 더 이상 이걸 지켜볼 수는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강제로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계 수사 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 특별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추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 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 근무 규칙은 검찰청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 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비직계 수사조직, 수사단, 수사팀 등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계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사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청장은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검찰청장이라고 해도 일개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법무부 외청의 청장이라는 이야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들고 여태 휘둘러 왔지만 추 장관의 등장으로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될 듯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의 잡들이는 계속됩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윤석열은 아마 환장할 노릇일 텐데요. 다 자업자득인 거죠. 곰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윤석열 화이팅입니다.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장 동력 떨어지고 민생 경제 최악인데 정치도 양극화, 사회도 양극화, 경제도 양극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삼각 양극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 비전이나 미래 담론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는 기회를 빌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목표와 의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과거지향적이고 분열적인 리더십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이제는 실용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에 미랄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정계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9일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라는 정치개혁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치 개혁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분 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바꾸기 대마왕이 되려 하나요? 새 정치는 간대없고 이제는 세대교체와 개혁으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항상 목표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만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허경영과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의 판타지 세계에 사는 안철수는 빨리 복귀해서 문재인 정부의 불쏘시개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